자, 이제 칼 융의 정신 의식이, 인간의 정신 의식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칼 융은 보고 있는지, 그 이 의식과 그것들이 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융은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제 정신 구성을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었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식.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주변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를 아마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꿈도 없이, 예?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 이제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거는 왜냐면 주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게 되면, 우리가 딱 깨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주변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어, 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 작용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그 느낌과 의식과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밑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무의식, 각자 개인의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무의식을 있게 하는 또 다른 의식의 장이 있다고 본 것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의 구조를 개인 의식, 일단 의식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그 밑에 개인 무의식의 전체, 우리가 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작용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더 큰 의식, 이걸 이제 집단 무의식 해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그 했는데, 인간의 이제 의식의 그 구조는 상당히 칼 융은 음양 이론에 같이 맞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의식 상태, 이 상태를 지배하는 요인이, 이거 클 요인을 크게 일단 먼저 두 가지로 봤는데, 밑에 개인 두 가지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소나죠. 페르소나는 뭐냐면 어떤 의식 상태냐면 남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나예요. 페르소나. 예?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지를 자꾸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였으면 좋을까 하는,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사회적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자아 로서에 나가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그 사회적 자아는 어떻게 보면 자꾸 남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측면, 내가 뭐 잘하는 측면, 내가 그런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남들한테 이제 보이고 싶어하고 그들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이 페르소나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이제 양이라고 그랬죠. 음성적 부분, 우리 뒷면에는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숨겨진 내 내면의 어떤 욕망, 네? 어두운 내 내면의 어떤 질투심, 어두운 내 내면의 어떤 어, 어떤 성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식 작용할 때 페르소나적 어떤 이 측면은 보이고 싶어 하는 겉에 나면, 그림자는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속여나예요. 그런데 이제 칼 융은 우리 인간이 너무 특히 현대 같은 삶에서는 과대 확장된 페르소나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있는 척, 잘하는 척, 뭔가 되는 척 하면서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사회적 자아에 너무 중점둬서 살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내 내면의 욕구, 내면의 갈망 이런 것들이 자꾸 무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나가 있으면 감춰진 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보이는 나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이고, 예? 뭐 어떤 남자가 상당히 우락부락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소극적이고 창피해하고 하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는데 음도 양도 동시에 같이 작동할 때 그 사람이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삶은 뭐예요? 아주 완전한 삶은 가장 완전한데 온전한 것은 음과 양,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통시적으로 원만하게 작동하는 것이 온전한 삶.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너무 과대 포장된 페르소나적 삶의 인간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면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이 자꾸 은폐되고 무시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이상하게 그 노출됨으로써 예를 들면은 뭐 바바리맨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섀도우 억눌린 섀도우가 어느 기점에서 자꾸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또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예를 들면은 남자는 남성성이 밖에 나와 있으면 그 뒤에는 분명히 여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은 무조건 남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여성성도 있고 여자는 무조건 여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성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안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아무리 남성적으로 뭐를 하고 뭐 남성적으로 막 성취를 하고 해도 항상 그 내면에 어떤 아니마적 성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니마적 성향을 자꾸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남성들이 그 추구하는 그 어떤 이상적 여성성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남성성 이 뒤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혹 빠지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 아니마적 성향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의 무의식에 있다가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끌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는 상당히 남성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나이가 먹어서 중년 이후가 되면은 상당히 어떤 자기 여성성을 중화돼서 점점 그 사람의 남성성이 나타나서 뭐 아줌마들은 뭐 창피한 걸 모르고서 뭐 뭘 대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아니무스적
어떤 남성성의 발현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제가 뭐를 설명했냐면 이제 페르소나와 이제 섀도우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무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개인의 내면에 개인 무의식 안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는 뭐냐면 복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합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그동안 계속 경험하면서 형성된 어떤 내적 성향을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 하면 그동안 어머니와에 관련된 계속 경험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대한 어떤 그동안 결정된 정신적 어떤 에너지적 그 결정체,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것들이 자꾸 떠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으면 어머니의 부정적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컴플렉스는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과 감정과 이 느낌들이 계속 어떤 에너지체로서의 힘을 가져서 그 힘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머니를 계속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순간순간 내 의식을 자꾸 지배하는 컴플렉스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각자 사람마다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한, 아니면 뭐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느낌과 생각과 그동안 감정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형성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결정의 덩어리를 우리 이제 컴플렉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개인 무의식적 측면을 쳐다보면, 개인 무의식적 구성이 어떻게 구성됐나를 보면은 크게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섀도우, 숨기고 싶은 나. 그 다음에는 여성한테는 아니무스, 남성성, 남성한테는 여성성, 아니마. 그리고 이제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뭐 책하면 책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생각했던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내면의 심리적인 어떤 그 정신작용 결정체들이 컴플렉스로 우리의 마음의 개인 무의식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무의식의 세계에 더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인데, 이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집단, 한국이라는 집단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 그의 큰 정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단 무의식, 그 집단 무의식의 구성은 원형이라고 하는 프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갖고 있는 가장 원형,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장 원형, 예? 이런 원형적 어떤 이 구성들, 응? 이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점점 그 집단이 어떤 같이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원형들도 다 여기에 이제 축적이 돼서 이 큰 이 원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인 무의식을 만들어지고, 개인 무의식은 또 우리의 의식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의식 작용은 또 자꾸 개인 무의식 내지는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에서 우리 의식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볼 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집단 내 우주적 큰 집단 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내 개인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무의식이 또 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의식 작용의 어떤 그 동력을 아마 그동안 다른 학자들이 봤던 것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이제 쳐다봤던 봤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에고와 셀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고는 개인 무의식 중심의 나라는 개념이에요. 개인 무의식 중심의 나. 셀프는 집단 무의식 중심의 자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에고는 상당히 소화적인 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몸 중심. 셀프는 전 우주적 중심에서의 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편성이 쓰면서 전체를 포용하는 측면에서의 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에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 삶이고 자기 경험 중심의 삶이고 내 어떤 개인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과정에서 그 내 행동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이 셀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개인 무의식의 어떤 개인성을 떠난 보편성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고, 보편성 중심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모두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집단의 큰 무의식의 그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셀프적 삶이라는 것은 이고적 삶에 떠난 전체를 구현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 무의식에 있는 것조차도 수용해서 집단 무의식적 측면에서 재구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상당히, 그래서 이고적 삶에서 셀프적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걸 중년의 심리학으로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학자가 이제 칼 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칼 융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더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